자, 이번 영상에선 LS전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LS전선이 대만에서 계속된 잭팟을 펴뜨리고 있죠. 이 대단한 수주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LS전선이 대만에서 대규모 해저 케이블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죠. 이 시장 선점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편인데, 이 LS전선이 이 CDW라고 있어요. 이 CDW 회사로부터 2천억 규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2025년까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여기를 밝혔는데, 얼마 전에 이 8월 달인가 해저 포설선 확보돼 있죠. 이따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해저 포설선 확보로다가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유럽에도 얼마 없어요. 자, 해저 케이블 공급권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LS전선이 지금까지 발주된 대만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초과 해저 케이블 공급을 따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나온 모든 걸 다 따내게 된 거고, 총 수주 금액이 거의 8천억에 이뤄요. 그래서 나중에 몇 개 더 나올 건데, 이것까지 따내면 거의 1조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하이롱 해상풍력단지가 대만에서는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중 하나가 되고, 일단 대만 서해안으로부터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졌고,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력을 거의 생산하는 엄청난 풍력단지인 거죠. 이 CDW에 따르면 이 CDW라는 데가 캐나다 노스랜드 파워사, 그리고 싱가포르 이산에너지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CDW는 해저 케이블 등 주요 자재와 설비를 공급 시공하게 됩니다. 자, 대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다가 2035년까지 총 15가기와 이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LS전선이 아주 큰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LS전선의 수주가 굉장히 또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자, 이 LS전선 회사 측이 이제 내용에 보면 대만에서 해저 케이블 추가 입출이 1조 원 정도 더 될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주에 좀 집중한다는 방침이고, 이 대만에서의 사업 수행의 경험이 좀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북미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까지도 LS전선은 발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자, 명노현 대표님의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그동안 유럽과 북미, 대만 등에서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쌓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CDW 프로젝트 총괄자도 역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만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과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마라코 칸나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LS전선의 이 대만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자, LS전선이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도 이 약 1,900억 규모의 추가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해저 포설선 하나를 확보했는데, 이름이 GL2030이에요. 이 GL2030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해저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해저 포설선이라는 게 이 유럽에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 GL2030의 투자로 LS전선이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 전문 공정과 포설선이 두 개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유럽에도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물론 요새 주식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LS전선이나 LS전선 아시아 주가도 LS전선 아시아죠. 그리고 또 이제 LS 이런 주가도 많이 밀리긴 하지만 결국 회사의 가치에 비하면 다 돌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자, 이 아까 말씀드린 포설선 GL2030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해저 케이블 사업에도 일단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되고, 내년이면 이제 22년도 얘기하는 거죠. 선박위치 정밀 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 사양의 포설선이라고 합니다. 이 국내 해저 포설선 경쟁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뭔 얘기냐면, 이 포설선을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유럽에도 거의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한 단계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선박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이제 운영 일정 같은 것도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죠. 언제 하겠습니다. 우린 그거 끌고 가서 하면 되니까 어디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이런 회사로 커가고 있는 게 바로 LS입니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죠. 자, LS를 8,200호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8,200호주를 더 매수했는데, 기존 주분율이 지금 10% 이상 넘죠. 그래서 지분율 10%에서 13%에서 자꾸 조금씩 늘어가는, 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도 LS가 이렇게 저점으로 갈 때마다 모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S의 주가들 차트부터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LS의 회사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모로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